I want to assemble a task force of the most dangerous people on the planet who I think can do some good. They're bad guys. Exactly. 배트맨 대 슈퍼맨에 이어 수어사이드 스쿼드마저 악평이 쏟아지면서 DC 확장 유니버스에 망조가 깃들었을 때 만장일치에 가까울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독야청청 빛났던 캐릭터가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할리퀸입니다. 어찌나 반응이 좋았는지 워너에서는 재빠르게 할리퀸의 단독영화 또는 조커와의 콤비 영화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돌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노선을 바꾸면서 지금의 버즈 오브 프레이가 나오게 됐으나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수어사이드 스쿼드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할리퀸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영화라는 게 매우 아쉽네요. Seriously, what the hell's wrong with you people? We're bad guys. It's what we do.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버즈 오브 프레이라는 코믹스에 대해 아는 게 전무합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더불어 멤버들에 대해서조차도 아예 모릅니다. 따라서 순전히 영화를 통해 처음 접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의 정식 제목은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입니다. 여기서 버즈 오브 프레이는 제목이고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은 부제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 배트맨 대 슈퍼맨을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집니다. 할리퀸, 버즈 오브 프레이의 시작. 이게 뭘 뜻하는지는 대충 감잡으셨죠? 포스터와 예고편을 보면서 혹시나 했던 그대로 이 영화는 버즈 오브 프레이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할리퀸의 동무대에 가깝습니다. 아마 워너에서는 할리퀸의 인기가 높으니 그걸 이용해 버즈 오브 프레이의 다른 캐릭터들을 소개한다는 계산이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다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럴 거면 굳이 버즈 오브 프레이를 제목으로 내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할리퀸으로 시작해 할리퀸으로 끝납니다. 분량이나 비중은 말할 것도 없고 영화 전반에 담긴 이야기와 주제까지도 할리퀸이 중심인데다가 모든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활약하는 것 마지막 20분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여라도 원작을 아시거나 여성 캐릭터들의 단합이 주가 되는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실망하시기 십상이고 반대로 할리퀸에 의한 할리퀸을 위한 영화를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만족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ey! Wait, you lost something, right? You lost something. I heard you say it. A diamond. 말이 나온 김에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비교하면 버즈 오브 프레이의 이런 선택은 확실한 장점을 갖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일단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경우는 가뜩이나 캐릭터가 많았기 때문에 서너 명에게 집중하는 방안을 내놓고도 기어코 조커까지 끌어들이는 바람에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죠. 설상가상 그 여파로 말미암아 일부 캐릭터의 감정선이 중시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감흥을 일으키긴커녕 생뚱맞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슬림나처럼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졸지에 비명행사하는 캐릭터까지 나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버즈 오브 프레이에는 적어도 그런 황당한 사태는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면에서 이 영화의 중심에는 할리퀸만 있다는 거고 둘째는 제작진이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덕분에 보기하고 다르게 여성들의 유대니 화합이니 하는 걸 애써 강조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버즈 오브 프레이처럼 다수의 캐릭터가 팀으로 등장하는 영화라면 을의 가족주의를 표방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각본과 연출로 매끄럽게 풀어낸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영화가 나오지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실패하죠. 만약 버즈 오브 프레이도 그랬다면 10중 8구 자멸하는 지름길로 이어졌을 텐데 괜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용케 함정을 피합니다. 이건 할리퀸에게 초점을 맞추고도 뜬금없이 가족주의를 들먹이다가 망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칭찬하고 싶지만 할리퀸이라는 캐릭터의 성격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더더욱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데드풀2마저도 결말에서는 가족주의 내지는 훈훈한 미담을 더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데드풀이 가진 고유의 성격을 해쳤던 반면 버즈 오브 프레이는 마지막까지 약간 또라이 같으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할리퀸을 그대로 보존하니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No, they're not. Do you know what that means? That means he's not just after the kid anymore. He's after all of us.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버즈 오브 프레이의 장점은 대부분 할리퀸에게서 나오고 반대로 단점도 대부분 여기에 기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는 좋게 말하면 병이하고 나쁘게 말하면 꽤 지루한 편인데 이 역시 어디까지나 할리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중심에 할리퀸을 두면서도 종국에는 다른 캐릭터들과 조우하는 걸 녹여내려고 안전한 길을 택하다 보니 영화가 상당히 심심해지고 말았거든요. 제작진도 그걸 알고 있었는지 데드풀 1편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지만
버즈 오브 프레이의 경우는 할리퀸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탓에 이야기가 좀 난잡합니다. 할리퀸의 내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영화고 그 화자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란 걸 고려하면 재치 있는 구성이지만 그 바람에 수시로 리듬이 떨어지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죠. 대신에 만약 지금의 결과를 최선이라고 본다면 각본은 나름 머리를 잘 쓰긴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사건의 발단으로 놓으면서 할리퀸을 비롯한 여러 캐릭터를 하나로 묶는 구실로 쓴 덕분에 자연스레 결말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럽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았다시피 이로 인한 문제도 크게 불거지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카산드라와 로만의 관계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던 바 있는 맥커핀입니다. 이 말인즉슨 실질적으로는 영화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시 말해 마치 마블의 초기 영화들처럼 이완 맥그리거라는 배우의 이름값에 비하면 악역의 존재감이 좀 많이 미미합니다. 블랙마스크라는 별칭도 흔히 말하는 기믹처럼 그려지고 마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뭔가 한방 해줄 것처럼 실컷 분위기를 띄웠던 결말에서마저 순식간에 종적을 감추고 끝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원작의 블랙마스크를 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화를 내고도 남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This is Dinah Lance. But it would be nothing. But she prefers Black Canary. 지금까지 버즈 오브 프레이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할리퀸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설사 할리퀸의 단독 영화를 보더라도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화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조커라는 남성에게 종속됐던 할리퀸의 해방과 동시에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홀로서기를 다루지만 아무래도 이건 할리퀸의 단독 영화가 아니라 버즈 오브 프레이의 결성도 다뤄야 한다는 과제까지 수행해야 하는 탓에 이야기의 중심에 할리퀸이 있으면서도 주제가 제대로 다뤄지질 못해서 그게 와닿질 않습니다. 영화의 처음과 끝에서만 노골적으로 전달할 뿐 정작 그 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본론에서는 할리퀸이 그런 목적도 동기도 없이 널브러져 있으니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제작진이 그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둔 건 거기에 카산드라와 로만을 집어넣어서 할리퀸과 다른 캐릭터들을 뭉치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이러나 저러나 할리퀸의 영화로 보이고 말았으니 썩 효과적인 해법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캐릭터들의 비중을 지금보다 낮춰서 완전히 할리퀸의 단독 영화로 삼는 게 훨씬 나았을 거고, 마고 로비도 주연 배우로서 그럴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더 재밌는 영화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못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여성 캐릭터들의 연대를 무기로 삼는 영화도 아니라 모든 캐릭터들이 손잡고 싸우는 건 결말에 가서야 최소한의 개연성은 있되 얼렁뚱땅 이루어지고 말아서 버즈 오브 프레이라는 제목이 유명무실해지고 마는 판국이라 제작진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존윅 3부작으로 유명한 체드 스타이스키 감독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던 액션도 할리퀸의 파트는 꽤 볼만하지만 모두 모인 자리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각 배우들의 연기와 호흡을 포함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할리퀸만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사실적인 액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기복이 커서 할리퀸의 단독 영화로 나오는 게 맞았다는 불만에 확신을 심어주더군요. 끝으로 영화가 영화인 만큼 PC와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딱히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성별이나 인종을 바꾼 게 있는 모양이지만 원작을 전혀 몰라서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니와 인어공주 같은 주연이 아닌 조연의 일부라면 참작의 여지가 있고 제작진의 말대로 영화적인 각색이 필요해서 불가피했다면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작과 영화가 다른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차이를 뒀는지 살펴보는 게 유익하겠죠. 단 어떤 의도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 일정 부분을 희생시키면서 막무가내로 집어넣어 화를 자초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 버즈 오브 프레이는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꼽자면 모든 남성 캐릭터가 죄다 쓰레기들이라는 게 좀 거슬렸다는 건데 뭐 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는 게 이 영화의 목적도 아니었고 믿거나 말거나 전 관대하니까요.